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예, 오늘도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에미터 팔로우 이제 정폭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에미터 팔로우라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VB가 되죠. 베이스 단위니까. VB를 통해서 신호를 넣어주면은 이제 요 에미터 쪽으로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제 0볼트로 움직이는 이제 사인파가 이제 입력이 되고, 그 다음 캡을 통해서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캡은 사인파를 통과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도달할 겁니다.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 R1분의 R2, 그러니까 VCC를 R1하고 R2로 분합한 이제 DC가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 이제 뜨게 될 겁니다. 요만큼. 그 DC 성분이 떠가지고 이제 요 R1과 R2가 분합된 요 B만큼 떠가지고 이제 사인파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게 이제 VB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출력이 일단은 이제 에미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2를 통해서 DC 성분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콘덴서는 이제 DC 성분은 통과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콘덴서를 통해서 사인파가 입력이 되고, 거기에 이제 DC를 이제 얹혀줍니다. 오프셋 시켜가지고 주면은, 그 다음 에미터를 통해서 이제 정폭된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2를 거치면서 DC가 빠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AC가 이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에미터로 이렇게 빼내다 보면은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요렇게 빠지다 보면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성분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베이스단 전압을 이제 요만큼 올리는 거죠. 올려가지고 이제 요만큼 이렇게 이제 올리면은 요 사인파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음으로 안 떨어지고 이제 거의 이제 0볼트 이상에서 다 놀겠죠. 이제 사인파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그러니까 DC로 약간 오프셋된 요 사인파가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에미터로 이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C2를 거쳐가지고 DC 성분을 제거해주면은 이제 AC 성분이, 정폭된 AC 성분이 나온다. 이런 이제 원리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에미터 팔로우 이제 정폭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공통 컬렉터 정폭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통 에미터 이제 정폭기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AC가 이제 베이스로 들어오면은 출력을 에미터로 뽑아내는데, 얘는 이제 컬렉터로 이제 뽑아낸다는 이제 점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여기 전압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 전압이 어차피 이제 전류는 이제 베이스에 흘려주는 전압에서 전류가 결정되니까, 요 전류도 이제 요 저항하고 관계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일정한 이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Vout, 그러니까 요 컬렉터 전압이 이제 완전히 이제 턴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보면 여기 5V가 뜬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온도의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에미터단에 이제 저항을 이제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이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캡을 붙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확립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미터 공통 에미터 정폭기, 아까 이제는 여기서 출력을 뽑아낸다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있고, 여기 이제 AC를 입력해주면 캡을 통해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를 걸어가지고 이제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이제 에미터에서 뽑아내냐, 걸렉터에서 뽑아내냐, 요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다뤄본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주제 넘게 이제 설명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용어는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미터 팔로우 정폭기는 이제 공통 걸렉터라고 부르고, 이제 에미터에서 출력을 뽑아낸다. 그 다음에 공통 이미터 정폭기는 이제 걸렉터에서 출력을 뽑아낸다. 요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조정기,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저소비 전력의 이제 어떤 이제 안정적인 전압을 이제 우리가 구할 때 회로에서 이제 좀 간간히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쉽게 쓰는 게 요거죠. 이제 입력에다가 이제 저항을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전압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보통 옛날에 이제 뭐 5.1V 짜리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5.1V. 5.1V가 상당히 이제 어떤 이제 이쪽에서 빼내는 어떤 전류 이제 배나락이 많더라도 전압을 이제 5.1V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5.1V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썼던지, 주로 이제 뭐 수 미리암페어 이하 이제 저전력에서만 이제 쓸 수 있는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정폭이 필요하다, 전류가 좀 많이 이제 흐른다 치면은 이제 TR로 정폭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너 전압으로 해가지고, 뭐 얘가 이제 5.6V다. 제너 전압이 5.6V다 하고, 가정하게 되면 0.6V 빠지면 여기 5V가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0.6V 빠지고 여기 5.6V가 나오는 거죠. 요런 회로도 이제 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출력을 많이 필요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달린통 접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전류가 많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이제 뭐 이제 방산 이제 제품 회로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달링톤 접합으로 된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행 접시 모양으로 된 뭐 이런 아주 이제 큰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제너에다 해가지고 이제 정전압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C 컨버터를 쓸 정도로 그렇게 큰 파워가 아닌 경우는 이제 이렇게도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HF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요 달링톤 접합, 그러니까 HF가 뭐 100 해가지고 이제 뭐 1000 되고 이제 이런 거죠. 정폭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 형태는 이제 소신호 같은 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력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이제 비행접시 머리, 이런 건 아주 옛날에 이제 회로를 많이 썼던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링톤 쌍으로 된 트랜지스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 트랜지스터, 뭐 빛을 받으면 이제 동작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뢰로 된 이런 트랜지스터도 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제 요 응용에 쓰이는 건 이제 요 릴레이 이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레이를 이제 동작시킬 때 얘가 턴하면 이제 코일에 전력 흘려가지고 릴레이가 딱 붙죠. 이제 근데 오프했을 때 이제 역기 전력을 이제 패스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 다이오드 요거는 이제 필수. 여기 없으면 이제 요 역기 전력에서 TR이 이제 터져버리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릴레이 구동할 때는 코일의 역기 전력 오프할 때 코일의 역기 전력을 패스시키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분명히 달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증폭기. 요거는 이제 오프앰프에 이제 이제 입력으로 쓰이는 이제, 그러니까 오프앰프의 어떤 핵심을 이루는 게 이제 자동 증폭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보형 대칭 증폭기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이제 그때 이제 트랜지스터 동작점 하면서 이제 B급 증폭기, PNP하고 NPN 합쳐가지고 이제 양쌍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교차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제 TR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건 전에 이제 B급, A급, B급, 그 다음에 AB급 증폭기 할 때 좀, 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커런트 미러로도 이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저항을 해가지고 이제 전류가 결정되면은 여기에 이제 하면은 요 전류가 이제 항상 서로 같다. 그 다음 뭔가하고 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커런트 미러를 해가지고 하나에 결정되면은 여기 전류는 이제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 모든 부하에 이제 부하 세개 흐르는 전류가 이제 I 컨트롤 전류하고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제 복사된다 해서 이제 커런트 미러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이제 바이브레이터 이제 우리가 주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건데 요거는 예, 내일 좀 다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